딩동댕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는 경쾌한 음악 소리와 동시에 우렁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가 먼저 랄 것 없이 의자를 요란하게 밀치며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우르르 교실을 나갔다. 복도 신발장에서 놓인 운동화를 집어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테리는 조용히 시키며 마지막 아이까지 챙겨주고는 다시 교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텅 빈 교실을 돌아보는 테리의 얼굴에 뿌듯함이 입꼬리에 걸렸다. 허나 오늘은 방과 후 수업이 없는 날이지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일단은 책상과 의자를 정리했다. 작은 아이들의 몸에 맞는 작은 책상과 작은 의자. 교실 안은 20명 남짓 아이들의 미술 작품들이 채우고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은 듯 테리는 의자에 앉으며 책상 정리를 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테리의 얼굴을 비췄다. 햇살을 삼킨 듯한 검은 눈동자의 이체가 묘한 매력을 뿜어냈으며 조망만한 얼굴에 비해 눈썹이 붓칠한 듯 짙고 앙증맞고 아담한 콧대와 레드피치색을 칠한 도톰한 입술이 복숭아 같은 두 볼 아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수려해 보였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가장 예쁜 선생님이 아닐까 싶었다. 그녀는 퇴근을 하기보다는 다른 걸 준비하듯 손놀림이 분주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에서 시끄럽게 알람이 울렸다. 액정에는 오후 3시부터 학부모 상담이라고 떴다. 책상 위에 오늘 상담할 아이들 상담 일지를 꺼내놓고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긴장됐다. 테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손에 나는 땀을 비비고 교실 전화기를 바라봤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많은 편이었다. 2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아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은 항상 짧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성향을 알 수 없어서 대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째깍째깍 정각 3시. 수화기를 들고 꾹꾹 첫 번째 학부모 전화번호를 눌렀다. 상대편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린 듯 신호음이 울리자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가영이 어머님. 가영이 담임 김태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 상담 신청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20분 동안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3개월 동안 가영이랑 수업을 해오면서 술술 아이들의 학업 태도, 학우 관계, 성적 등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다. 오늘은 이 시간 동안 5분과 통화를 할 예정이었다. 4시 반쯤 됐을 때 마지막 상담을 하고 있었다. 목이 조금 따끔거렸고 무리 없이 상담을 마무리 지으며 시간을 보고 있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오늘은 전화 상담만 있고 방문 상담은 없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찬란한 후광이 비친 듯 눈이 부셨다. 눈을 가늘게 뜬 테리의 시선 안에 남자가 멋스럽게 서 있었다. 우월한 기럭지에 고급 슈트가 버거울 정도의 넓은 어깨와 시원하게 뻗은 다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심지어 전반적인 얼굴에서 기품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낯이 익은데 학부모신가? 학부모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다. 마치 환상이라도 본 듯 마지막 상담 전화를 하고 있던 테리가 얼어붙었다. 선생님, 김태리 선생님? 수화기 넘어 넣어놓은 테리를 불러잡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예. 민석이는 성격도 밝고 아이들도 잘 도와주는 아이로 수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발표력이 좋습니다. 열어놓은 문에서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을 타고 남자의 향기가 테리의 코끝을 스쳐갔다. 자신도 모르게 테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남자의 향기를 흡입했다. 고급스러운 향기에 휘청이는 초점을 바로잡았다. 문 옆에 서 있는 그는 헛개비가 아니었다. 부담스럽게 남자의 시선이 테리에게 박혀 있었다. 저 남자 날 보고 있는 거 맞지? 처벅처벅. 그는 시선을 꽂은 채 교실 안으로 깔끔한 구두 발을 내딛었다. 허락받지 않은 남자의 침입에 테리는 눈으로 시위를 하며 손에 들린 수화기를 꼭 쥐었다. 그의 몸에선 뭐랄까? 흔들리는 몸짓 하나하나가 더없이 야릇했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만의 일부일 것처럼 볼수록 딴 세상 사람 같았다. 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몸을 눈으로 후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연예인을 직접 보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던데 딱 저 남자가 그랬다.
테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다. 그는 교실 사물함 위에 놓인 아이들 그림으로 시선을 옮기며 테리의 상담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차 상담 중이었다. 네네네. 어머니.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상담 전화를 끝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학부모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영은이가 저 여기 갈 거라고 문자 넣었을 겁니다. 고저 없는 묵직한 목소리가 그의 얼굴과 찰떡같이 잘 어울렸다. 하지만 이게 뭔 소리지? 영은이 문자? 냉큼 핸드폰을 집어 문자를 확인했다. 어라? 진짜 영은이 보낸 문자가 오긴 왔다. 테리야. 정라운이 너랑 밥 먹고 싶다고 해서 학교 알려줬어. 잘해봐. 정라운. 아,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그는 준재벌급 병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자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 작가로 TV와 너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선생 연봉이 그 사람 열흘 치 수입밖에 안 된다나 뭐라나. 테리쌤도 정라운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잘생긴 건 지금 알았다. 근데 여길 왜? 나랑 밥을 먹겠다고 여길 왔다고? 책상 위에 늘어놓은 상담 일지가 테리의 머릿속처럼 어수선했다. 영은에게 답장도 못하고 급하게 책상 정리부터 했다. 라온이 집요하게 테리를 바라봤다. 근무가 끝나셨으면 나가실까요? 네. 급히 책상을 정리하고 라온을 따라 교실을 나갔다. 자신보다 한 뼘 반이나 더 큰 라온의 옆으로 보조 맞춰 걷는 게 부담스러웠다. 복도를 지나가던 4학년 부장 선생님이 테리에게 인사하다 라온 보고 놀랐는지 입을 쩍 벌렸다. 테리쌤, 혹시 TV의 그분? 아, 예. TV의 그분 맞으세요? 머쓱해하는 테리를 뒤로하고 놀란 선생님이 급히 교무실로 뛰어들어갔다. 대박. 밖에 정라운 정신과 의사가 와 있어요. 우리 학교 학부모였나 봐요. 왜? 정라운 총각 아니었어요? 테리 쌤반 학부모 같던데 실물 완전 대박. 옆으로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도 진짜 좋더라고요. 역시 잘생기고 돈 많으니까 달라 보이긴 해요. 지금 둘이 같이 나가던데요. 파티션 사이에서 장준혁이 두더지처럼 고개를 내밀더니 슬그머니 교무실을 빠져나가 뛰었다. 그 사이 라온과 주차장으로 나온 테리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 세단 앞에서 멈춰섰다. 라온은 테리를 공주처럼 에스코트해서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조수석에 앉은 테리는 서두르지 않고 움직이는 라온을 눈으로 쫓으며 마른 침만 삼켰다. 뛰어오는 장준혁의 두 눈에 불이 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 앞에서 라온의 차가 그냥 출발해버렸다. 테리가 사이드 미러로 보니 배 나오고 키 작은 준혁이 뛰어오다 헉헉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게 체육 선생이 운동 좀 하라니까? 라온도 백미러로 준혁을 본 것 같았다. 뒤에 따라 뛰어오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라온도 사이드 미러로 뒤따라오는 남자를 시큰둥하게 본 것 같았다.